농정원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 입교를 환영합니다. 총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농장디자인 45기 출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384년 BC 322년까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수화풍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품사 만든 거 아세요? 우리가 치유하고 치료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자동이냐, 타동이냐 나누잖아요. 스스로 하는 거냐, 남들이 해주는 거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의 현상을 존재와 이동으로 나눈 거예요. 어떤 존재? 형용사. 어떤 이동? 부사. 그 사품사로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냐, 남의 도움에서 움직이냐, 이게 치유냐, 케어냐, 이거를 치유냐, 치료하고 케어, 치유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중간이 뭡니까? 수술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는 거. 그래서 치유적으로 넘기는 거. 그게 돌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지, 땅을 밟는 거, 수, 저격, 화더, 햄 이런 거, 바람치는 거, 트렌드 장소 마케팅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피도시 지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의 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1년 살다가 이 녹지 지역, 그 피도시 지역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쪽이 농업진흥 지역 대상이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농업진흥 지역 대상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이쪽에서 1년 살다가 이쪽으로 오는 걸 기농기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농업진흥 지역 대상이라고 그러고 농진법의 대상이 여기에요. 여기는 농진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농업진흥 지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토 2m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비닐하우스 치는 거.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농림 어업인 주택 200평에 40평 하는 거. 농막 놓는 거. 그 다음에 체리용 쉼터 10평 놓는 거. 우리 산에 산림경영관리사 15평 놓는 거. 이런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로 치려고 그러면 30평만 넘어도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농막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진흥 지역에 제가 지금 표시에는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농막은 놓을 수 있죠. 체리용 쉼터는 10평이니까 그 현황도로만 있으면 앰뷸런스하고 소방차 들어갈 수 있는 현황도로만 있으면 돼요. 또 하나가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정화조를 놔야 하기 때문에 자연 부구가 있어요. 물이 빠지는. 이거 없으면 안 해줘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해줘요. 근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치유농업 시설 인증 받을 수 있어요? 개깔 이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치유농업 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논에다가 지붕 있는 정자 놓을 수 있어요? 못 놔요. 논밭에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산호촌 체험시설 전용호가 300평을 내가지고 그놈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들면 대지로 바뀌거든요. 그것을 치유농업 시설 인증 기본이 뭐냐면 저기 건물이 35평, 만점이 35평이에요. 그 다음 외부 공간이 64평인가? 외부 체험활동 64평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자하고 주인하고 아까 요구했던 교육을 듣고 90분짜리 몇 개? 8개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수 체험 치유농업 시설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농가민박이나 이런 것들 농림어업인 농민어업인 주택은 200평 해가지고 어디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취농업시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받을 수, 그럼 농막에서는 아니 농림어업인 주택에서 민박은 가능하나요? 가능한데 어디가 안 되냐면 그 농림 지역에 농업진흥 구역이 한 80%고 그 옆에가 보호구역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은 그래도 내년에도 약간 행위 제한이 걸릴 텐데 농업보호구역 위에 것은 억수로 풀려요.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법률 진짜 3분의 2는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요. 근데 송민홍 장관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관광농원 해가지고 취농업 시설 인증 받고 싶은 사람들 자연녹지 지역 안 돼요. 보존관리 지역 안 돼요. 농림지역의 농업진흥 구역은 안 돼요. 그러면 딱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잊어버려요. 못해요. 다른 데로 팔고 다른 데로 가든가 아니면 뭐를 해야 한다? 이걸 해야죠. 이거 취농업 시설 인증을 해야 돼요. 취농업 시설 인증에 120평이 한 35평 정도 돼야만 12점을 줘요. 그러니까 25평에서 한 3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34평 정도. 밖에 공간이 실외 그 농사체험장은 우리 텃밭이나 이런 우리 사육장이나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돼요. 별도로 떨어진 곳에 180, 그러면 60 몇 평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는 한 30평 정도. 만점이 10점 만점에 180 정도 되면 10점이니까 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치유센터는 어쩔 수 없이 35평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은 양보해야 하는데 제가 만약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놈 진급 판넬로 평당 400만 원짜리로 하고 약선 음식 체험장, 이게 이제 농산어촌 체험시설 전용허가를 농기법 시행령에 의해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거든요. 대지로 바뀌면 여기에 60평의 건물을 할 수 있으니까 25평 치유센터를 빼고 커피 약선 음식 체험장은 평당 700만 원짜리로 해서 제대로 해서 10평 빼고 나머지 평수는 스몰팜으로 5평, 15평 빼고 트리하우스로 2평 빼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커피나 음식을 그거로는 할 수 없어요. 영업신고를 할 수는 없는데 체험시설로 할 수 있어요. 민박이 스몰팜이나 이런 것들도 체험 활동의 보조수단으로 해서 체험료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박 비용을 직접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차장도 이제 대지로 바뀌었으니까 새서 콘크리트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이게 그러면 300평이고 300평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쭉 트렌드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그늘도 없고 물 빠짐도 나쁘고 이런 것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런 식 산이라고 그러면 좋겠죠. 평지라고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심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휴먼 스케일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손으로 하게 되는 제가 이 퍼머컬처 이거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었다. 퍼머컬처 중에 퍼머컬처의 한계 뭔지 아세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실은 휴먼 스케일의 그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하나 만들어 놓고 교육장으로 쓰면 모를까 생산용으로 쓰려고 그러면 망하는 손이 너무나. 그래 모든 스케일의 가장 최소는 뭐예요? 관리기 스케일. 그거보다 더 전문적인 생산량은 뭐겠어요? 트랙터 스케일. 트랙터가 그러면 2.2m거든요. 이거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2.2m,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60cm에서 3.4m 정도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고 그 그늘에 곤다미, 산나물, 삼지구엽 이런 것들 심는 거예요. 음지성 식물하고 양지성 식물을 결합시킨다. 그늘 농사하고 햇빛 농사를 결합시킨다 해서 재작년에 공짜로 한 게 아니고 회장님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옥상 녹화에 제가 해놓은 거 가능성 있죠. 누가 옥상에 그 햇빛이 많은 곳에 그 산나물이 되냐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산나물이 얼마나 강한데. 그리고 옥상에는 왜 그늘이 없습니까? 나무도 많은데. 앞으로 도시농업은 도시농 부회장님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그 강조했잖아요. 도시농업에 살라고 그러면요, 그늘 농사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농경지에서 지금 가장 농지니까 알려주는데, 여기 이 나무들을 어디 쪽으로 뭐로 가야 하냐면, 탄소 중립은 두 가지예요. 저기 이끼하고 밀원수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위에 있는 나무를 뭐로 심으면 좋겠어요? 헛개나무. 그 제가 저기 이팝나무 심으라고 했는데, 이팝나무가 밀원이요. 이팝나무 아니에요. 근데 이 밀원수들을 심고, 그리고 그 그늘에 좀 더 그늘진 곳에 이 끼리들, 그게 기후변화 이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휴먼 스케일은 농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농장 정원하고 정원 농장의 차이 아셔요? 우리가 많이 쓰죠. 제가 이거를 너무 헷갈리게 쓰니까 어제 그제 그 가평 사무실에 갔는데 그 소장님, 우리 김익수 소장님 오셨잖아요. 김익수 소장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500평으로 딱 기준을 잡아야 한다. 500평, 200평의 농림어업인 주택 200평. 그 다음에 500평이면 원래 303평이어야만 농지연부가 되잖아요. 농지대장이 되잖아요. 500평이면 303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업인이 아닌 거죠.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 중심을 딱 500평. 그래서 500평 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뭐로 만들어요? 정원을 통해서 농장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고요.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500평 이상은요, 농장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정원은 뭡니까? 보조적인 수단. 딱 우리 기준, 농지의 기준은 이제 앞으로 500평. 정량영 선생님의 이론하고 저기 법률 이론하고 딱 해서 저는 지금까지 600평이라고 했는데 5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제가 치유농업에서 정중동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불특정 소수가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요? 정적인 공간, 이게 뭐 명상을 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없잖아요. 그래서 명상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한 50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넘밭에다가, 산이면 상관이 없어요. 넘밭에다가 이 명상 공간을 만들고 나서 이 잔디밭을 심으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불법일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300평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네 쪽으로 나눠서 83, 24, 84, 32, 80평 정도 네 쪽으로 나눠. 그러면 네 쪽으로 나눠서 나무를 확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놈 재배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 생산된 결과물을 보여주면 그것은 임업 경영체 등록으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50평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에메랄드 그린이나 그린 자이언트를 빡빡하게 심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인조잔디는 깔지 말고, 인조잔디는 햇빛이 찌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 옷에 막 붙고 그러니까 그 인조잔디를 깔라고 그러면 저기 야구장 정도 그 인조잔디를 딱 깔고, 아니면 우리 난연성 그 카페트가 있거든요. 싸요. 그거를 그냥 까세요. 그 잔디 안 깔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명상 공간을 만들면,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농림어업인 주택 40평 있으니까 이제 콘피율이 다 차지했으니까 하우스 복합 공간을 만드는데, 이거를 양묘장으로 만들고 묘목장을 여기다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저 10분만 더 쓸게요. 5분만 더 쓸게요. 왜냐하면 농촌 체리형 쉼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여기가 10평이에요. 그럼 여기가 1.5m 뺄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만 넣는다 그러면 1.5m 그 길이가 11m니까 이거를 평수만큼 이렇게 빼면 되겠죠. 더 넓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이것은 총 면적이 52평 정도만 되면, 52평 정도만 되면 그 10평짜리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체리형 쉼터 10평, 데크 1.2, 12제곱. 이거요? 이거 11 곱하기 1.5니까 12제곱이거든요. 주차장이 한 3 곱하기 4짜리, 그러니까 12제곱. 그 다음에 그리고 양묘장 있죠. 저는 양묘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양묘장이 이게 지금 계산해 보면 6m인가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책임 없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공유하기 싫었거든요. 6m, 15m 하면 27평 정도가 있으면, 양묘장이 있으면 양묘를 해서
양료를 해서 그거의 그 묘목장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농 의무 부지 면적이 35평이에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전체가 52평 이상이면 10평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임대 안 돼요. 임대 안 돼요. 그 해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임대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농산물 첨시설 전용화가 이런 거 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엄청난 기회가 될 거예요. 자, 농촌 체리형 쉼터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거 직접 해보고 느낀 거예요. 내년부터 하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물품 창고를 하나 만들어요. 실습 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여기는 트레이가,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서쪽이죠. 중간을 트레이는 건조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찌는 이놈을 가운 트레이가 뭔지 아세요? 구멍 뽕뽕뽕 떨어진 거 79분짜리 200분짜리. 트레이는 여기다 두고 이 동쪽에 아침해가 있는 쪽에 육류 상자를 둬요. 그게 좀 건조에도 좀 에너지 좀 강하니까. 그리고 서쪽은 햇빛이 너무 강하잖아요. 여기는 묘판을 주세요. 묘판. 흙에다가 이렇게 양면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두고 안쪽은 그냥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의 휴먼 스케일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의 휴먼 스케일은 이게 지금 보니까 51이니까 약 1m 정도면 이게 1m거든요. 1m 정도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60cm까지 가능해요. 이거. 근데 건강한 사람은 1m까지 가능하거든요. 얘들은 50cm예요. 이게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놓으면 한 1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2m 이하예요. 그 정도 폭이면 이쪽에서 휴먼 스케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문제는 가운데는 상관없는데 이거예요, 이거. 이쪽을 자꾸 이렇게 작업해 보면 여기 이 폴대에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걸려가지고 자꾸 이렇게 자빠져. 그래서 70cm 이상만 뛰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양묘장이거든요. 저기 임업용 양묘하고 농업용 양묘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가식하는 거하고 묘목장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았어요. 그래서 임업용 쪽은 그 차각막이 75%짜리 있어요. 75%짜리를 길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시원해야 하니까 이놈을 엎어서 두 겹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75%, 여기는요 차각막 25%짜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여기는 25%.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민감한 애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묘된 것들을 당장 조그만한데 정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식을 하는 곳에 목본 묘목장, 초본 묘목장은 간격을 30cm, 초본 묘목장은 15cm 정도로 가식을 해서 키워서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대충 아시겠죠? 여기에서 제가 차각막을 어떻게 했냐? 이놈을 걷어서 여기다 그래 쌓아놓고 첫눈 오면 저기 이제 벗겨낸다고 해놓고 첫눈이 조금 올 줄 알았는데 70mm 가고 무너졌어요. 그래,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래, 이 차각막은 반드시 4월 달에 덮고 11월 달에 무조건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깜빡해가지고 이번에 말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명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까 지금 계속 보니까 생명의 기본이죠.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생명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만나면 너무나 막 즐겁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구를 만나면 너무나 불쾌하고 멀리하고 싶고 그런 이거는 분명해요. 내가 인상이 안 좋거나 내가 뭐 인성적으로 그런 치명 안 해야 돼. 안 돼. 이게 이제 문제. 그래가지고 생명을 뭡니까? 생명을 부드럽게 한다. 소통을 한다.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배야 돼요.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 인격을 둬야 한다. 이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생명자본주의 기본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농장이에요. 내년에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산림청 교육도 있지만
제가 우리 오늘 홍사엽 대표님이 안 오셨는데 교육을 다 들으셨어요. 우리 저기 DC 하나도 안 해요. 다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 해보려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약속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역에 가보면 그 사업비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면 지역에 그 이름 없는 애들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떼먹으려고 거기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국 돈 못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농기 동문회 육기회장단에 이야기해주면 네? 끝내라고 육기회장단에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이 강사들하고 이렇게 붙여서 그것들을 좀 더 제대로 되게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이 모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민간 자격증 등록을 제가 5개 해놨거든요. 그 자격증을 부여하는 쪽으로 소급해서 놔둬요. 그렇게 해서 농장이나 정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을 키우고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빴어요. 이사 오면서 너무 2년 동안 바빠서 그랬는데 소장님이 지금 강원대 지금 박사 마무리했거든요. 이제 소장님이 뒤에 봐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요. 그러면 해볼 수 있어요. 농비 그동안은 너무 그냥 야생마처럼 그냥 내뒀는데 많이 옆에서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저희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막 농기 막 이렇게 막 방향성 제시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알아요. 다 우리의 그 민간 단체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비용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모든 단체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왜 농기가 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헌신적인 회장이다.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맞죠? 느슨한 조직이 오래 가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좀 민인하고요 뭔가 좀 전문적인 그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농기에 보니까 우리 강사진들만 해도요 우리 농기처럼 이 뭐 이렇게 뭡니까 전문가 집단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뭡니까 방향성 제시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6기 회장단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시간 동안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 어디가 좋겠습니까? 그죠? 현실적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금 제가 잠깐 뒤쪽에 한 15분 했는데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서 학습자실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받아서 지금 쫄라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식사가 12시부터 준비돼가지고 조금 식었을 것 같아요. 얼른 내려가셔가지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레미 마을은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